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또다시 연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2000포인트가 4포인트 남짓 남겨둔 상황인데요. 코스닥도 오랜만에 510포인트 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당장 내일 아침에요. 3년 만에 2000선 돌파라는 소식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인데요. 내일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오늘장에 대한 정리는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고수들의 똑소리 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분입니다. 검투사 이면우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장 분석 빨리 시작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한 주의 시작이었는데요. 코스피가 1996포인트까지 올라와서 새로운 연고점을 선사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주말에요. 중국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이 아닌 지급준비율을 인상했다는 카드가 시장에 안도감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좀 우리 증시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시황 자체를 좀 살펴봤을 경우에는요. 오전 같은 경우에는 좀 장 자체가 좀 횡보하는 흐름들이 발생이 되다가 13시 이후 시점부터 현물부터 해서 선물 모두 좀 강하게 반등으로 치고 나가면서 오늘 1996포인트, 이제 4포인트를, 2000포인트에 4포인트를 남겨놓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수급 상태를 좀 놓고 봤을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 모두 전반적으로는 큰 폭의 매도보다는 시장을 좀 관망하는 그런 흐름들이 발생이 되어졌고요. 선물 시장 역시 큰 폭의 특징적인 그런 선물 매수라든지 매도 이런 포지션들은 구축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까지의 선물이라든지 옵션 포지션을 놓고 봤을 경우에는 일단은 매수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지만은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제한적으로 매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시장 상황을 좀 놓고 봤을 경우에는요, 가장 특징적인 것은 삼성전자와 종합주가지수 2000포인트 이 두 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삼성전자가 독주 체제를 구축을 하면서 상당히 전기전자 업종들이 강하게 나름대로 선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무래도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를 삼성전자가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4포인트 정도 남겨놓은 이 시점대에서 오늘과 같은 그 삼성전자의 흐름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2000포인트 이상의 상황도 발생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전기전자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실을 따지고 놓고 봤을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질적인 측면에선 그다지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좋지 않은 그런 흐름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과연 우리 지금 서울경제TV를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수익이 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경우에는 그런 수익이 나고 있다 라고 대답을 하실 분들은 아마 열에 한 명도 나올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 2000포인트는 가고 있지만 개인들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는 그런 장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투자하기는 어려운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삼성전자가 강하게 100만원 돌파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100만원 이상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해가지고 추격 매수하기에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것은 일단은 추가적인 종합주가지수의 2000포인트 돌파는 가능해 보이지만은 삼성전자가 100만원을 찍는 그 시점대 전후로 해서 100만원, 정확하게 100만원이다 아니면 101만원이다 99만원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거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체의 의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100만원이 상당히 상징적인 부분이 될 것이고 이 시점대가 되면은 종합주가지수 흐름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좀 상당히 좀 긴장해야 될 부분들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조차도 삼성전자 상당히 좋게 보고는 있지만은 일단은 일부는 수익 실현을 해 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기타 코스닥 종목들이라든지 개별주 종목들을 공략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나시는 분들은 일부는 수익 실현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 손실이 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적당한 선에서 손절을 하면서 현금 비중을 일시적으로는 좀
확보를 해놓으면서 좀 현금 비중을 늘려놓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 잘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 상황을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 일단 발판은 잘 마련이 됐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2차선 돌파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커지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내일장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대응 전략이 좋을지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장은 삼성전자를 빼놓고는 네. 모든 것이 얘기가 안 되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강하게 치고 간다면 당연히 2000포인트 이상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봐지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목들을 무분별하게 매수하기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현금 확보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장을 앞으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정도까지는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좀 현명하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건은요, 2000선 돌파 이후에 어떠한 상승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는지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한 주나 2주 정도까지는 여유 있게 보시는 게 괜찮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내일 그리고 앞으로의 장 대응 전략 세우실 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주식 고스톱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고스톱의 투자 비법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월요일 순서인데요. 임현우의 기승전결 모멘텀 투자가 이어집니다. 시황, 업황, 종목의 3박자 투자 원칙, 소량의 비중으로 단기 수익률을 극대화한다. 생존을 위한 모멘텀 투자 비법, 임현우의 기승전결 모멘텀 투자,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임현우의 기승전결 모멘텀 투자 오늘 강의 내용 들어보기 전에요.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강의 끝난 이후부터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수는 오르고 있는데 내 종목은 왜 이럴까 하신 분들은요. 저에게 문자로 종목 상담을 신청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요. 지금부터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뿐만 아니라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대박클럽 게시판도 열려 있으니까요. 이 점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요. 임현우의 기승전결 모멘텀 투자 앞 시간에 살펴주셨던 관심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관심 종목 AS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요. 최근 건설주 흐름이 괜찮다라고 해주시면서요. 태형건설을 짚어주셨는데요. 네, 오늘 그때 추천하셨을 때 그 다음날 바로 매수가에 진입을 했었고요. 아직 손절가까지 가지는 않은 상태고 목표가까지도 아직은 도달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제 보유해보면 되는 건지요? 예, 매수가를 줬을 경우에는 예.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기사를 좀 살펴보니까 중소형 건설사들에 대한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그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태형건설이라는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시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언급했던 것이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비용, 대출 비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체 매출 규모에서 한 85억 정도, 1조가 넘는 매출을 기록하는 회사에서 85억이라는 것은 상당히 극히 미미하다. 그리고 공공 분야의 사업들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주택 침체에 대한 부분들은 그다지 우려할 부분들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태형건설 차트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좀 조정을 받으면서 천천히 물량들을 매집하고 횡보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다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황 자체가 좋지 않아가지고 주가가 빠질 때는 손절가는 지켜주셔야 됩니다. 손절가는 지켜주시되 손절가가 이탈만 안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물량들을 천천히 보유를 하면서 좀 길게 내년 1, 2분기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형건설 추가 대응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고요. 임현우의 기승전결 모멘텀 투자 오늘 바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떤 주제인지 주제부터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기승전결 모멘텀 투자 기법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앞뒤가 맞는 그런 모멘텀 투자에 대해서 2주 동안 좀 강의를 해드렸었는데요. 네. 처음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데서의 그 실패 사례들과 원인들을 살펴봤고 두 번째는 이제 모멘텀 투자가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멘텀 투자를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 차트 분석 중에서도 급등주와 테마주들을 공략하는 그런 방법을 새롭게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저도 투자를 하면서 시청자들 혹은
결국은 고객들의 종목들을 관리를 하면서 모멘텀 투자처럼 할 때처럼 이제 회사들이 가치주, 펀더멘털이 좋은 회사들, 그리고 주가가 상당히 바닥에 있고 업황 자체도 상당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많이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모멘텀 투자와 맞물리면은 시황이 회복이 되면 바로 수익이 나는 그런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에 접어들다 보니까 수익이 더 빨리 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그 욕구를 좀 채워드리기 위해서 더 고민을 하던 끝에 그래도 테마주라든지 급등주에 대한 부분들도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정도로는 좀 재미있게 종목들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한 현금 비중에서 20% 내외 정도, 20% 안쪽으로는 짧게 손절가만 잡고 타이트하게 잡고 간다라면 문제없이 수익을 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포트폴리오에 뭐 테마주라든지 단타를 할 수 있는 그런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 정도 20% 비중 이내에서 보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주와 테마주가 원칙적으로는 매매하는데도 어렵고 공략하는 것은 쉽진 않지만은 소량으로 주식을 그 적당한 선에서 손절가만 지켜서 간다라면 활력소는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급등주, 테마주에 대한 공략법을 한번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해보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급등주와 테마주의 매매 노하우는요,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께서 살펴주셨는데요. 전문가마다 시각이나 접근법이 달랐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다면 급등주 공략법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급등주 공략법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칠판에 한번 쓰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급등주, 뭐 어떻게 보면은 사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급등주 할 때 이제 한자를 쓰게 되면 이제 급할 급자를 써가지고 마음심자가 들어가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음을 급하게 하는 주가 자체가 올라갈 때 장중에 단 1, 2분 사이에 주가가 빵빵빵 하고 눌림조차도 없이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 아니면 일봉상으로 놓고 볼 때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점 상한가를 2방, 최소한 3방 이상 발생을 시키면서 고점에서 캔들들이 형성이 되면서 급락하는 이런 종목들을 급등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급등주를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그 사항들이 있긴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차트를 보면서 시청자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흐름, 오늘 그 발생되었던 그 종목들 중에서 좀 특징적인 종목들, 상한가를 기록했던 그런 종목들을 몇 종목을 뽑아와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런 것이 급등주고 이러한 시점대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구나, 이러한 시점대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구나, 요것만 머릿속에 잘 이해를 하시면은 절대 손실 날 일 없으니까요.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종목이 뭐냐면요, 셀런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셀런의 그 종목을 일봉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 상태가 좀 좋지 못해가지고 매각설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매각 기대감을 통해서 급등하는 그런 흐름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십시오. 캔들 상태를 놓고 봤더니 점만 자꾸 빨간색 점들만 찍혀있죠?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빨간색 점들만 찍혀 있는데요. 자, 이 점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점 상한가입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축소해서 놓고 보면은, 자, 이 기간대인데요. 자, 조금 축소를 더 해보도록 하죠. 자, 차트의 흐름 상태를 놓고 보면은 이 기간대입니다. 이 기간대를 좀 확대해서 놓고 보면은, 자, 캔들들이 점같이 보이지만은 크게 횡보하지 않았어요. 이 기간대의 세력들이 바로 물량들을 매집을 하는 겁니다. 물량들을 눈치 안 보게 조금씩 매집을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상당히 유망한 그런, 상당히 대형 투자자들에서 유명한 그 펀드 매니저들이라든지 트레이더들이 물량들을 매집할 때 가장 그 사람들의 그 기술이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는 척도가 티 안 나게 매수하는 거라고 최근에 들었는데요. 바로 이런 종목들을 매집할 때 세력들이 주가는 이제 횡보를 하면서 티 안 나게 아주 소량의 물량들을 매집을 하는 겁니다. 이 기간대에서 아주 조금씩 매집을 해서 주가를
적정선 수준에서 이제 우리가 매집하고자 하는 물량들이 다 완료가 되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부터 주가를 올리는 것이죠. 자, 지금처럼. 자, 그렇다면은 처음에는 주가 자체가 점 상한가를 기록을 합니다. 점 상한가를 한 방, 두 방. 보통은 이렇게 점 상한가를 기록할 때는 두 번, 세 번 정도 올린 다음에 그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점 정도가 어느 정도 고점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는 시점대에서 바로 그동안 매집했던 물량들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넘겨줍니다. 물량들을 넘겨주게 되면은 차트에는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냐면 캔들에서 캔들이 장대 양봉 캔들이 나타나던 장대 음봉 캔들이 나타나던 고점대에서는 긴 캔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왜? 지금까지 물량 매집한 걸 개인들이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티 안 나가 매집을 했으니까 캔들이 작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뭐 좋다라는 얘기가 있으면 그냥 물량들을 막 매집을 하다 보니까 티가 너무 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캔들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고 하단부에 보이는 차트상의 하단부에 보이는 거래량들. 자, 보십시오. 거래량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 시점에서 투자자들에게 다 물량들을 넘기기 때문에 그동안 보이지 않던 거래들이 터지게 되면서 주가가 고점을 찍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라면 내일 가령 어떠한 그 주가 상승이 보여질 것이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목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세력들만이 이 주가의 목표가와 작전, 그 흐름들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통계상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는 뭐 장중에 뭐 강보합권에서 일단은 갭으로 떠서 출발을 하던가 아니면 오늘과 같은 캔들에서 상단부, 2분의 1 상단부 이상에서 좀 빠졌다가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던가 그렇게 해서 거래 물량들을 다시 한번 넘겨주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다 넘겨줬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흘러내리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주가가 흘러내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원래 가격대, 물량대가 매집되던 450원대 가격대로 그대로 주가는 곤두박질 치면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종목 진단이 쉽지는 않죠. 회사들의 재무 상태라든지 이런 펀더멘탈 그리고 회사의 그 성장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수급들에 의해서 주가를 올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셀런을 봤으니까 오늘 다른 종목을 한번 봐보도록 하죠. 네. 테라리소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테라리소스 상당히 유명한 종목이죠. 테라리소스의 그 펀더멘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은 펀더멘탈을 보실 필요가 없이 이런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가 자, 뒤로 자꾸 물러나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주가가 갑자기 끌어올리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데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주가 자체를 좀 횡보를 하면서 자, 이 하단부의 거래량들을 보십시오. 거래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게끔 아주 소량씩 물량들을 매집을 하면서 갑자기 빵 하고 치고 올라갑니다. 아마 테라리소스는 다 아시겠지만은 이게 자원 관련주기 때문에 자원 관련주와 관련된 이슈들을 얼마든지 기사화시키고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원 관련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짱대 음봉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이 시점대에서 물량들도 넘겨주고 개인들의 투자 심리를 흔드는 그런 아주 상당히 그 고도의 심리 기술을 쓰면서 주가를 흔들었는데요.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봤던 셀런보다는 조금은 더 그 세력 자체가 놓고 봤을 경우에는 좀 더 세련된 그런 주가를 만들고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이렇게 흔들다가 아마 이 상태로 놓고 봤을 경우에는 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쳐 올리면서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봐지는데요. 일반 투자자들께서는 이런 종목들은 절대 공략하시면 어렵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셀러는 정확한 패턴에 의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손 안 대면 되겠지만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의 영역이다라고 보시고 그냥 과감하게 포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 들어가면 좋은 건가요? 예, 그래서 봤을 경우에는 그 주가를 올리는 것도
세력이고 끝내는 것도 세력이기 때문에 네. 올릴 때는 가령 이 시점대에서는 주가가 횡보하는 시점대,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횡보하는 시점대에서 상당 부분 좀 진행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건데요. 예. 보통은 한 2, 3개월 정도의 매집이 발생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첫 달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현금을 넣었을 경우에는 이것이 한 2달 정도 안 움직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현금 효율성, 기회비용 측면에서 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네. 한 2-3달 정도 좀 사항들을 보면서 정답은 없지만은 보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냥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한번 묻어놔야지 하고 묻어놓은 상태에서 급등했을 때는 정말 횡재하는 거죠. 그래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급등주 패턴들은 공략하는 것이 쉽지가 않으니까요.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네. 그럼 이제 급등주는 말씀을 드려봤고 테마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검투사님의 급등주 공략법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테마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테마주에 접근할 때는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볼 수 있듯이요.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웰크론이 상한까지 올라갔듯이 이렇게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뉴스에 따른 접근법이 테마주의 공략법으로 맞는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테마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등주와 네. 마찬가지로 사전적으로 정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없고요. 어떤 종목군을 형성을 하면서 그 종목군 자체가 갑자기 주가 자체가 급등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급등주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테마주에도 석회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상당히 광범위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번 제가 차트를 한번 보면서 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차트를 보시게 될 경우에는 지금 뭐 전자파, 뭐 VDSL 전문 업체, 뭐 혹은 배기가스 저감 장치, 뭐 이렇게 종목군들이 하나하나 다 테마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화면을 통해서 보실 텐데요. 가장 최근에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종목, 그 테마를 놓고 봤을 경우에는 원자력 관련 테마가 아마 상당히 주목을 받을 겁니다. 뭐 보성 파워텍이라든지 모건 코리아, BHI, 우리기술 이런 종목군들이 다른 회사 상태는 틀리지만은 원자력이라는 그 주제 하나에 의해서 주가 자체가 급등하는 그런 상태가 펼쳐지는데요. 자, 이런 종목군들을 공략할 때에는 가장 첫 번째로 이제 한번 제가 칠판에 쓰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분들이 좀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정부 정책 관련 테마들이 가장 큰 시세를 내면서 테마를 형성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가장 컨트롤 타워를 역할을 하는 부서가 지식경제부죠. 지식경제부 같은 데에서 나오는 그 정책들을 쭉 살펴보시고, 그리고 대통령의 처음에 대통령이 취임했을 경우에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정부 과제들, 뭐 100대 정부 과제, 뭐 200대 정부 과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정부 과제들을 또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런 정부 정책 관련 테마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테마들 같은 경우에 과연 바이오 관련 테마라든지 뭐 아니면 오늘과 같은 콜레라 관련된 테마들 같은 경우에는 천재지변과 상당히 연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시시각각 상황에 맞춰서 빠르게 캐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테마들을 하나하나 검투사가 분류했던 것처럼 우리 시청자분들도 하나하나 다 분류를 해놓고 계셔야 됩니다. 그 창을 컴퓨터에 띄워놓고 계셔야 돼요. 이 종목들을 어떻게 분류했느냐 궁금하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분류한 게 아니고요. 이런 종목들은 HTS에 여러분들이 쓰는 HTS에 모두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주말 같은 경우에 이런 종목군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놓고 창을 띄워놓고 아까처럼 계시다 보면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종목명이 나오고 이 주가의 캔들들이 이렇게 나오는 상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 종목들 중에서 갑자기 한 종목이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죠. 갑자기 한 종목이 쫙 하고 상한가를 가는 그런 캔들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빨리 그 종목을 치고 들어가셔가지고 그 관계된 종목들을 쳤을 경우에 분봉이 같이 움직인다. 그리고 호가가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다. 라는 것을 봤을 경우에는 종목을 2등주를 공략을 해야죠. 자, 그래서 주가를 테마를 형성하면서 끌어올렸을 때 세력들이 울리는 그런 테마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세력이 아니고서는 대장주를 공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장주를 공략을 못할 경우에는
2등주를 최소한도는 2등주를 공략을 해야 되고 종목이 많다라고 해가지고 3등주, 4등주를 공략했을 경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장주를 공략했을 때 이 테마가 강하게 가는 테마라고 했을 경우엔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한가를 다 이루면서 가겠지만은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는 장 자체가 대형주만 가는 그리고 특정 종목들만 가는 장 쪽에서는 테마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3등주, 4등주를 잡았다가는 그냥 손실을 봅니다. 갈 때는 대장주가 치고 나가면은 보통은 세력 수급 자체가 약할 경우에는 2등주 정도에서 올라가다가 끝나고요. 그 테마에 대한 호재가 끝났을 경우에는 올라갈 때는 대장주는 엄청난 수익을 얻었는데 2등주, 3등주 같은 경우에 빠질 때 또 대장주처럼 똑같이 빠져요. 그럴 거면은 2등주를 공략하든가 대장주를 추격 매수하든가 그런 방법이 가장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주에 대한 부분들도 공략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이 정도의 그 경지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투자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좀 소량으로 여러 가지 그 손실에 대한 부분들을 각오를 하시고 손실 없이 수익 내는 방법들을 얻는 것은 현 상황에선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공부는 할 수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이런 종목들은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20% 안쪽 그리고 한 종목당은 최소한도로 10% 내외 정도로만 해서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흥미를 느낄 정도로만 투자를 하시는데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급등주, 테마주를 공략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런 종목들 급등주 패턴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시고요. 테마주들은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러한 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빨리 매수하는 것이 실패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절대 손대지 마시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급등주, 테마주 공략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는요, 검투사님의 관심 종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제가 가지고 온 그 관심 종목은요, 네. 유비벨룩스라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유비벨룩스요? 예, 유비벨룩스를 한번 차트를 한번 쳐보도록 할 텐데요. 이 유비벨룩스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카드와 상당히 밀접한 그런 그 회사입니다. 스마트 카드를 만들고 모바일 플랫폼 및 솔루션을 개발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왜 이 종목을 가지고 왔을까 좀 궁금해하실 텐데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스마트 카드 시장이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는 한 700억 정도를 기록을 하고, 700억 정도의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비벨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700억 시장에서 한 40% 정도, 전체 시장에서 40%라는 것은 상당히 독과점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매출이 한 300억 정도가 좀 더 스마트 카드를 통해서만 발생이 되고 있다. 상당히 좋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워렌 버핏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종목을 고를 때는 3가지 정도를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회사가 과연 시장에서 독과점을 형성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요. 바로 이 유비벨룩스가 스마트 카드 시장에서 독과점을 거의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 카드가 왜 유망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스마트 카드 이제는 안 쓰는 데가 없죠. 핸드폰의 유심 칩이라든지 아니면 신용카드에 들어간 칩이라든지 아니면 체크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은행과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카드에는 이 스마트 카드가 들어갑니다. 기존에는 마그네틱 카드가 있어가지고 스마트 카드에 앞서서 마그네틱 카드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 마그네틱 카드가 보안성이라든지 용량 저장면에서 스마트 카드보다 뒤처지다 보니까 이 시장을 지금 다 대체를 하고 있는 것이 스마트 카드고 이걸 만드는 데서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이 유비벨룩스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들고 왔고요. 주요 고객만 하더라도 스마트 카드 시장 같은 경우에는 68개사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되게 재밌는 부분들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유비벨룩스라는 종목이 앞으로 2년 뒤 그리고 3년 뒤에는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관련 부품주로도 형성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차량 IT 쪽에도 이 스마트 카드가 도입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포드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카드가 차량에도 장착이 될 것으로 봐지는데요. 이런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웹스토어에 대한 부분들도 현대차와 공동 개발,
전략적 제휴 관계를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2012년, 13년 정도 갔을 경우에는 바로 이 유비벨룩스에서 만든 웹스터라든지 애플리케이션이 현대차에 장착될 수 있는 날도 멀지 않았다. 그리고 지분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텐데요. 유비벨룩스 지분의 5%가 넘는 지분을 바로 이 현대차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같이 한번 공생하면서 전략적 제휴관계 속에서 같이 가보자라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해 보실 만하다라는 말씀을 또 드려보고 싶고, 또 모바일 쪽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모바일 쪽에서 R&D 연구기술 쪽에 이 회사의 그 인원수가 한 300명 정도 내외가 되는데 연구 인력만 220명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술 투자를 집중적으로 연구 중심의 투자를 하겠다라는 경영진들의 의도가 보이는데요. 모바일 쪽에서만 놓고 본다면 연구 인력 상태로 놓고 보면 상당히 국내 최대 연구진을 확보하고 있는 이 기업,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하지 않느냐라고 보는 차원에서 이 유비벨룩스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제시해 주셔야겠죠? 예, 매수가를 한번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 주가 흐름 상태를 놓고 보면은요, 한 5거래일 정도가량 오늘까지 보합권대에서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시점대에서 놓고 보면 주가 자체가 상당히 많이 빠지는 흐름들이 있는데, 이 빠지는 와중에도 거래량들, 매도 물량들이 나오지 않고 그냥 주가만 빠지는 그런 상태에 발생되었고, 자, 지금 현 시점대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대 5거래일 거래되는 가격대에서 평균 가격대에서 조금 하단부, 뭐 가령 17,200원 밑으로만 설정을 해서 목표가가, 매수가가 왔을 때만 매수하고 주가가 올라갈 땐 절대 사지 마시고요. 기다렸다가 17,200원, 150원 밑으로만 기회가 오면은 천천히 분할 매수하셔서 매수하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좀 꺾이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일제히 뭐 하락하거나 이런 특이 사항이 발생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무리 회사가 좋다라고 하더라도 좀 더 다음번을 공략한다라는 차원에서 손절가는 16,100원 철저하게 좀 지켜주시고, 목표가는 전고점 상단 부분 정도 되는 한 1차 목표가 한 2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요 점 잘 참고하시면서 그 유비벨룩스 관심 있게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관심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께서 상담 신청해주신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요, 매수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동부제철입니다. 1597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동부제철을 1680원에 매수하셨고요, 15% 갖고 계십니다. 중장기 정도 기다리며 원금 회복이 가능할까요? 라고 부산에서 보내주셨는데요. 예, 동부제철 지금 주가 자체로 놓고 본다면 좀 상당히 바닥권에 와 있는 상태고요. 예. 거래량도 상당히 좀 감소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번 철강 업종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지금 상태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좀 보유를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 뭐 중국 철강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철강 산업 자체가 계속해서 좀 다운되다 보니까 철강 수요에 대한 부분들도 억제하는 부분들까지 발생이 되면서 전반적으로는 흐름 상태가 좋지가 못했는데요. 자, 지금 이제 올 겨울만 잘 나고 내년 1분기 정도만 놓고 봤을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이제 바닥 찍고 철강 업종에 대한 부분들이 반등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나타날 걸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좀 더 보유를 하시면서 좀 끈기 있게 한번 중장기적으로 한번 들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부제철 첫 번째로 살펴봤고요. 다음 살펴볼 종목은 멜파스입니다. 멜파스를 사고 싶은데 내일쯤 들어가 봐도 괜찮을지라고 하남에서 보내주셨는데요. 330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예, 멜파스를 내일 사고 싶은데 물어보신다. 글쎄요, 제가 그 서두에서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 시황과 상당히 맞물려서 좀 잘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저는 지금 어차피 지금 멜파스의 주가 차트 흐름 상태를 놓고 본다면 꾸준히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특이하게
급등하거나 전 종목이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좀 시황을 좀 지켜보면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약간 좀 올리면서 주가가 가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몇 프로를 더 먹는 것보다는 수익의 질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경우에는 뭐 요번 주 최소한 목요일까지는 좀 더 멜파스의 주가 흐름들을 좀 더 지켜보시고요. 시황들을 지켜보시고 그 이후에 추가 매수를 그 이후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트는 좀 살짝 들어올리면서 가는 흐름들이 발생이 되는데요. 저는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며칠만 더 지켜보시고 이 종목을 멜파스를 잡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종목은요, 코리안입니다. 코리안이를요, 12,000원에 매수하셨고요. 언제 매수가가 올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7895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코리안이 마찬가지로 주가가 조금 부진합니다. 예, 코리안리가 이게 아마도 이게 화장품 관련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화장품 쪽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는 호재라고 하면 이제 중국 관련 호재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라든지 중국 쪽에서 이제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있을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이런 호재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내수 관련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IT 가전제품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글쎄요, 지금 주가 상태로 놓고 보면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동안에 거래가 뭐 많이 터져가지고 물량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상태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횡보하는 주가가 하락하고 지지를 받는 그런 지점대다 보니까 이 구간대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구간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하향 이탈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좀 추세 하락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한번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봉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는 좀 고점대에서 매수를 하셨고 지금 뭐 상황은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 해서 좀 애매한데 요 종목 그렇다면은 뭐 최대한으로 좀 마지노선을 좀 잡아드리면은 어차피 11,100원이고 한 1,500원대까지 좀 지켜보시고 1,500원마저도 좀 이탈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는 이건 추세 이탈로 보시고 좀 전량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손실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인내를 해보시면서 좀 호재도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리안리를 코리아나 화장품과 조금 착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코리안리 보험주죠. 보험주가 그동안에 바닥권에 있어서 금융주들은 같이 오르는데 보험주들은 왜 이렇게 안 오를까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을요, 오늘 매수하셨는데요. 88,000원에 매수하셨고요. 30% 갖고 계십니다. 네, 단기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6755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예, 삼성물산. 저는 이제 삼성전자를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종목들, 펀드 물량들 중에, 종목들 중에서 펀드를 형성할 때 삼성 계열사들의 펀드들도 상당히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주식도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움직였을 경우에 수익이라든지 혹은 배당에 대한 부분들도 무시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건설 업종에 대한 업황 회복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좋은 호재들이 좀 맞물리면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엔 주가가 좀 비이성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할 정도로 좀 가파르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88,000원이면 최근에 좀 들어가신 것 같아요. 최근 이렇게 주가 자체가 횡보하는 구간대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좀 현상으로 놓고 보면 좀 너무 좀 고점대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방법은 뭐 주가라는 것이 100% 예측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손절가만 좀 타이트하게 잡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한 7거래일, 6거래일 동안 좀 횡보하던 시점대에서 좀 하단부라고 할 수 있는 뭐 가령 한 79,500원 정도대, 79,500원 정도대만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시면은 뭐 양봉이 나오던 음봉이 나오던 시향이 좋던 나쁘던 문제없이 좀 이 종목은 뭐 들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봐집니다.
네, 다음 살펴볼 종목은요. LED 관련주죠. 서울반도체 살펴보겠습니다. 4,600원에서 주셨는데 46,000원이겠지요. 46,000원에 30% 갖고 계시다고 하시는데요. 8190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서울반도체 오늘 증권사에서요. 내년부터 LED 조명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호평이 나오면서 올랐는데요. 예, 그 서울반도체 한번 주가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7월 달 정도 이 시점대 놓고 봤을 경우에는 그 LED 그 공급 물량 자체가 상당히 이제는 어느 정도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레포트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그냥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발생이 되었고 낙폭 과대에 따른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다시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현재 주가 상태를 놓고 봤을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서서히 좀 강하게 치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코스닥에서도 상당히 대장주, 코스닥의 삼성전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상당히 우량한 종목인데요. 이렇게 주가가 갭으로 떠가지고 4% 5%씩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비이성적인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 세력들도 좀 들어온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46,000원에 매수하셨으면은 어이구 좀 상당히 많이 지금 손실을 보시다가 지금 겨우 좀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요. 글쎄요. 자, 원금 회복에 대한 부분들 뭐 말 그대로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LED 상당히 좋고요. 지금 LED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고 뭐 1년, 2년 들고 가시면 뭐 46,000원 회복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단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 종목이 올라가다가 시황 자체가 좋지 않아서 좀 다시 꺾이게 되면은 아마도 투자 심리상 들고 있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두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맘 편하게 주가가 지금 올라가다가 단기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고 시황 자체가 꺾이면서 매도 물량이 나와서 다시 빠졌을 경우에 참고 한번 기다려 볼 수 있는 그런 인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1, 2분기 혹은 뭐 한 1, 2년 이상 들고 가시면 뭐 문제없이 뭐 수익은 낼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다. 좀 불안불안하고 차라리 이럴 바에야 이 구간대 매수가 오기 전에 조금 회복됐을 때 손절하고 이 비중을 가지고 다른 부분에서 손실을 메꿔 나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뭐 내일 정도 놓고 봤을 경우에 아마도 좀 플러스권에서 출발하면서 주가가 조금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텐데 그 구간대를 이용해서 비중들을 조금씩 분할 매도로서 청산을 하시면서 손실 줄여가지고 나와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요. 다음 종목은요. 하이닉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닉스를 25,600원에 매수하셨고요. 그리고 20% 갖고 계신데요. 0196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조금 숨 고르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추세는 살아있게 보이는데요. 네. 하이닉스, 요즘 주식 시장에서 떠도는 얘기들을, 재밌는 얘기들을 좀 한번 해드리면은요. 하이닉스를 삼성전자를 빗대어서 최근에 삼성전자를 매수해서 들고 가던 사람들이 잡지 못하고 대부분 하이닉스에 와가지고 하이닉스 잡은 사람들 이렇게 막 놀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가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반도체 관련주다 보니까 같이 올라가는 부분들도 조금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하이닉스인데 지금 매수가가 25,600원을 기록을 해서 최근에 아마 요 전고점대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갑자기 떨어지니까 팔지도 못하고 들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차트 상태를 한번 놓고 보면은 어차피 지금 현 상태에서 조금씩 바닥을 잡아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좀 보유를 하시면서 보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갑자기 이렇게 갭으로 떨어지면서 빠졌기 때문에 이런 비이성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상황만 좋아진다면 또 갑자기 또 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다면 좀 더 보유를 하시면서 들고 가시되 좀 불안하시면은 25,000원 구간대 정도에서 좀 손실을 보시더라도 적당선 정도에서 좀 털고 비중을 축소를 하시면서 수급들 보면서 빠져나오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종목은요. 롯데 삼각입니다. 수익이 많이 나셨는데요. 12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그리고 300주 갖고 계신데 30만 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4353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롯데 삼각 살펴볼까요? 예, 롯데 삼각 30만 원까지 갈 수 있느냐 여쭤보시는데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 단기 차트를 놓고 봤을 경우에는요, 뭐 일단은 지금 현 구간대에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십자형 도지, 어떻게 보면 수급 매수와 매도 간의 균형을 이루면서 주가가 좀 다시 돌려 세우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 아래 꼬리도 상당히 좀 달고 내렸다가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인데, 뭐 상당히 대형주고 우량주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을 오히려 지금과 같은 시점대에서 매수를 하면은 뭐 상당히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매수가가 12만 5천 원이시라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좀 땡겨보도록,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네. 12만 5천 원이면 우리 시청자분들 잘 보십시오. 이 시청자분은 이 종목을 아마도 같이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뭐 이런 시점대에서 매수를 하셨거나 이런 시점대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최소한도로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기간은 최대 뭐 한 6년, 짧게 2년 정도를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우직한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뭐 롯데 삼강에 대해서만 2,000 종목이 넘는 종목을 다 외울 수는 없고, 뭐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경우에는 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30만 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으로 봐지고, 제가 30만 원 안 간다 그래도 아마 이 시청자분께서는 들고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조금 지지받고 올릴 수 있는 그런 구간대고, 뭐 그러니까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요. 매수가도 상당히 여유가 있으니까요. 홀딩을 하시면서 이 종목은 뭐 내년까지 한번 들고 가보시면서 28만 원, 9만 원대 정도에서 터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두산중공업을 살펴보겠습니다. 5449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두산중공업 매수가가 8만 9천 원이고요. 20% 갖고 계십니다. 두산중공업 이어서 살펴볼까요? 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할 텐데요. 자, 이렇게 빠지는데 9만 5천 원 대비해서 8만 원대까지 빠지면서 거래량들을 놓고 봤을 경우에 이렇게 주가가 갑작스럽게 빠지게 되면 투매 현상도 발생이 되긴 마련인데, 그런 것 없이 그냥 평온하게 거래량들은 나오면서 평온한 수준에서 유지가 되면서 주가가 올리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종목은 반드시 원래의 주가로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8만 9천 원인데 다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뭐 저항대인 8만 5천 원 구간대가 저항 포인트대로 좀 가려져 있고, 8만 5천 원 이후에는 뭐 가령 한 8만 8천 원, 7천 원대 정도가 또 2차 저항 구간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8만 9천 원인데요. 글쎄요, 9만 원 이상 뭐 갈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는 보지만은, 가는 과정에서 과연 견뎌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데,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8만 5천 원에서 전체 비중에서 한 5%에서 10% 정도는 일단은 안정적으로 리스크 관리상은 좀 손절을 해주시고, 나머지 비중을 또 리스크를 줄여놓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좀 들고 가시면서 8만 9천 원대에서 더 들고 갈지 여부는 그때 나머지 비중으로 판단하시고, 8만 9천 원, 뭐 매수가 이상으로 가는 과정에서 수급들이 좋고 들어오는 상태가 외국인들의 매수라든지 아니면 시향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나머지 10%도 9만 원 이상 돌파되면 들고 가시면 그동안에 원금 손실 났던 부분들은 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니까요. 보유 여부는 8만 9천 원, 8천 원 요 시점대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시간 관계상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요, 내일도 실시간 종목 상담은 이어지니까요. 다시 한 번 더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하고 있죠. 013-3366-0110번 열려 있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대박클럽 게시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점들 활용해 보시면 괜찮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담까지 맞춰주신 검두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요, 인크레벨 전문가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이 이어지니까요. 내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와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박클럽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